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입니다. 먼저 온라인이긴 하지만 전국에 계신 우리 교육 분야 공익법인 실무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시간은 이달에 진행되는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수료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 내용 설명에 앞서서 올해 개선된 사항과 안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출연재산 보고만 대신 작성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공시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에 표준 서식하고,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동일한 항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두 보고서 간에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일부 서식을 작성을 누락하는 등의 이제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해서 출연예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종합신고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혹시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알고 아마 계실 건데 통합신고라고 버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수류 공시를, 그러니까 결산수류 공시 중에서도 표준 공시를 이제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각각 하실 필요 없이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시간이 한 3시간, 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바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야 할 내용이 이제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은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답변이 바로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끝난 후에 질문하고 답변을 정리를 해서 공지사항을 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2시간에 공익법인 개요,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결산서류 공시 방법을 먼저 각각 말씀을 드리고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부터 약 한 50분간 통합신고 및 추석, 올해부터 또 추석을 하는 방법 시스템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른 담당자님께서 기부금 관련 내용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원래는 주 내용이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랑 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배우는 게 올해 주 내용인데 그래도 그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신고가 끝난 후에 신고가 잘 됐다. 이 부분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공익법인의 개요를 반드시 알고만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그 공익법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시더라도 실제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빠뜨린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공익법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입니다. 보시면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 세무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연재산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증법상의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 행위에 따라서 제공된 재산, 우리가 제공받은 재산을 그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기부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은 출연자 입장, 기부자 입장에서는 출연한 재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기부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를 치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도 출연재산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출연재산에 해당하면은 그 사후관리 지켜야 할 사항들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재산이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서 이 재산은 사용이나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주무관청, 우리 교육부라든지 주무관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법을 다루는데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을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따로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제 출연재산인 것이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설립을 한 첫 해에 기본재산과 국고보조금이 있다 하면은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하진 않지만 기본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납세 협력 의무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은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우리 수익금액과 그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수익금액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을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에서 총자산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은 계속해서 누적된 자산가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금액과 자산가액의 큰 차이점은, 수익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그 사업년도의 금액인데 자산가액은 누적된 가액이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각종 그 납세 협력 의무 기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만약 취득한 자산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미사용한 그 잔액이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은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전용 계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그러니까 공익 목적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전용 계좌라고 하고, 이 계좌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를 하는데 각 공익법인별로 하나만이 아니고 2개 이상 이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소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그러니까 수익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해가지고 발생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예시를 보시면 기부금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서 이제 수익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때 예탁을 했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자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만약에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임대사업에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 때도 임대사업에서는 반드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이때 발생되는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부금이라는 게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운용을 기부 현금이라든지 건물 중에 출연받은 재산을 활용을 해서 실제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운용소득을 발생시켜서 또 운용소득을 뭐 이자라든가 임대소득을 다시 또 공익사업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운용소득 중에서도 우리 보조금과 같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연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을 안 지켰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사후 관리가 종결이 됐다고 하면은 종결이 된 경우는 이제 굳이 그 사후 관리 종결됐으니까 그리고 당초에 면제받았던 증여세까지 부담을 했으니까 굳이 부분은 이제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후 관리가 종결된 자산에서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입니다. 앞서서 이제 봤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세금도 우리가 공익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용어를 정의를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가지고 송금 비용으로 계산한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소득별로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소득별로 비율이 일정한 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정률이 있거든요. 뭐 100%를 할 수도 있고 50%도 있고 80%도 있는데 보통 많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 100%를 곱해가지고 한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그 산학협력단, 그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비영리 법인에 그 해당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만약에 발생한 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100%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하면서 일부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등의 100%를 설정을 했다고 하면 100% 비용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그만큼 그 부분만큼 공익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는 해당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날에 속하는 3년 종료일부터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을 못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3만 9천여 개 공익법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교육 분야 공익법인은 2,100개 정도로 한 약 5.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례기부금은 과거의 법정기부금이고 일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상증법 그 시행령 각호 12조 각호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열거된
이 공익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종교의 복음, 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운영사업이 열거돼 있고, 이 2호에는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호부터 7호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그러니까 출연금을 등이 이제 무상으로 취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아닌 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우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봤던 그 고유 목적 소득별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을 통해서 공익 사업에 그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된 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해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이 반드시 정기 신고를 해야지만이 환급이 가능한 거지, 기한 후 신고 또는 변경 청구로는 환급이 불가한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 학생 또는 뭐 근로자를 위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뭐 숙박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연간 세무 일정입니다. 먼저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 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법인세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특정 사업의 수입에 대해 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의 수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해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그러니까 수익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은 과세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인 학교 회계에 속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하면은 법인세를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 또는 그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학교 법인의 임야를 만약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그 임야에서 발생된 뭐 수입과 임업 수입,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교육 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그리고 뭐 학교 법인이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때 발생되는 수입, 그리고 학교 법인의 학교 직영 뭐 구내식당 운영, 그리고 학교 법인이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 수령한 기숙사비나 이런 부분은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주된 의무 이행 기한은 이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고, 6월 말 법인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6월 말까지 이행을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각각의 의무들에 대한 이행 대상도 이제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이제 외외 사유도 있으니까 반드시 업무 처리하실 때 반드시 관련 법 조문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을 지금 신고서 작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되고 결산 서류 공시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6월 말까지 신고를 하긴 하는데, 그 각각의 보고서라 서식별로는 이 고유 목적 사업 관련해서 지켜야 할 대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잘 지키셨는지
그 신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하게끔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지켜야 할 부분이 사실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씩 잘 챙겨 보셔가지고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일반적으로 우리 공익법인은 외부회계 감사와 결산서 공시 의무를 이행할 때는 공익법인을 회계 기준을 따르는데 우리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이제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보시면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그 납세 협력 의무로 상증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첫 번째 뭐 출연재산 보고 제출, 그리고 외부 결산 서류 공시, 외부 전문가 세무항의서 보고 의무,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보고 제출 의무, 그리고 주식 보유를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행 신고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장부를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 그리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제출 의무, 기부금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말, 그러니까 올해 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까지인데 6월 30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7월 1일까지 각종 보고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함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납세 협력 의무 중에서 각 의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우리 출연재산 보고 제출은 그러니까 출연재산 있는 공익법인이 보고 대상이고 만약 보고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세무세도 제출해야 되고 홈택스에서도 전자 방법으로 제출을 하고 돼 있는데 저희가 5월 달에도 계속 제 신고된 내역을 보다 보면은 학교 법인들 같은 경우에 간간히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7월 1일까지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됐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그 상증세액의 1%가 가산세를 부과가 되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세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 유의사항인데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만약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 뭐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공시 대상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고 이 공익법인 중에서도 원래는 표준 서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고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행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바뀐 부분이 간편서식 공시대상법인이 22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해서 이제 미공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3 사업연도 부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하다. 만약에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자산가액의 자산 총액의 0.5%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이제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외부 전문가 세무항의서 보고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종사상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수익금액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부분은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인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하고 외무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대상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이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본점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본점에서는 지점의 내역을 포함을 해서 보고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세무항에서 보고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기재부 예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 이제 짚고 말씀을 드릴 이제 자료에 넣은 이유가 이게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공익법인의 외부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분 이제들을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의 이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는 이제는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공익법인의 세무대리인은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전년도 23년도 7월에 이 기재부 예규를 통해서 바뀐 부분이 오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먼저 이행 대상을 보시면은 여기서 유의를 해 주실 부분이 이 직전인데, 이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그리고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이 외부회계감사 보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데 만약에 주식 보유 관련 의무행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의무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 오늘 만약 들으신 분들 중에 모든 이 학교 교육 분야 보호법인이라고 해서 몽땅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만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행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실 때 이 판단 기준은 이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그전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결산서류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인데 이 부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사업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회계감사 보고 제출 의무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행 신고 의무인데 이걸 간단히 한번 보시면 신고 대상은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을 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재원으로 해서 5%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 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96년 12월 31일 당시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의무이행 요건으로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수익률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 의무 지출 이 부분은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신고 대상인 23, 4년도에서는 종전의 규정 또는 아니면 개정된 규정 중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그대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입니다. 공익 한번 보시면 공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기한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공익법인 계좌를 뭐 신고는 2개만 했다. 그런데 사용을 그 2개 말고 다른 건도 뭐 그 외에 신고된 계좌 말고 다른 걸 사용했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모든 사용하는 것도 다 신고해야 되지. 이미 2개가 신고돼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사용하는 부분은 이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관련해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예를 이제 들어 놓은 건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학교 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와 관련해서 예전에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좌는 이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입니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중요한 증빙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제 상정법상의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다음은 이 홈택스 접근 경로인데 여기서 보면 홈택스에 들어가셨을 때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여기서 공익법인 이 메뉴로 접근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를 통해서도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전에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하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공시된 내용의 열람도 할 수 있고 출연재산 보고 제출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 그리고 뭐 뉴스레터를 통해 이게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신고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만 말고도 사업용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입력을 하신 후에 조회하기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계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입력을 하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되고, 이때 정보 공개 여부가 뭐 여부로 있는데 예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계좌번호가 다 전체 다 보이고 프로 선택을 하시면 별표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세무도움 정보 안내랑 뉴스레터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은 이제 세법상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정리세를 면제받은 대신에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3년 이내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주무부 장관에게 주무부처에 그 내용을 사실 알린 후에 인정을 이제 받거나 그리고 그냥 공익 목적 사업에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에 그런 인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로 해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유가 없어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될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수익 사업용 또는 수익용 운용을 그리고 수익인 재산을 취득을 하든지 그리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공익 목적 외에 공익 목적 사업 외로 사용을 했다든지 그리고 3년 이내에 사용 못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중단을 한 경우에는 정려세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련된 규정인데 그 매각 대금 관련해서는 3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그리고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매각 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까지는 미달 사용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 점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한 실적에는 우리 매각 대금으로 해서 뭐 직접적으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거 반드시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운용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을 한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6개월 이상이어야지만이 되지 운용기간이 만약에 6개월 미만이다. 6개월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재산도 뭐 예금도 그렇고 6개월 미만의 재산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관련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아까도 이제 운용소득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부받은 현금이나 그러니까 근무를 그러니까 출연받았다. 이때 그 예금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고 그리고 근무를 임대사업으로 이제 운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소득도 반드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운용소득 그 사용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공익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비율만큼의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8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20년도까지 그 부분은 이제 성실공익법이 그런데 70% 있었지만 지금은 80%로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의무인데 이 부분은 아까 납세 협력 의무 중에서 주식 보유 의무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의 원래는 5%를 이제 5%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5%를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고 초과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중에 일부
일부 다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의무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 10%, 그리고 나머지 무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 장학, 뭐 사회복지부 이런 같은 경우는 20%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의무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다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주식 보유 관련 내용인데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저희가 원래 당초는 40분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꾸 몇 가지 남아가지고 그까지 하고 이제 바로 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수익용 출연재산의 1% 또는 3%를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총자산 가액의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 의무의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이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매년 출연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 1%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기부자들은 공익 목적 사업에 이제 사용하게끔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단순히 예금에만 수익용, 그러니까 예금에만 예치를 해놓거나 그런 경우에 계속 그 공익 목적 사업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생긴 이제 규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를 하시기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연자 등의 이사 지임 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신고 내용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의를 해주실 부분인데, 주 내용은 출연자 또는 거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그리고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급여, 항공비, 차량 유지비 이러한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익법인에서 이 공익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공익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 자격 있는 소지자의 임직원 채용이 허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학교의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 교장, 교감생, 총장, 학장 이런 부분들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제외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 금지 규정입니다. 뭐 우리 많이는 없을 텐데 이거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을 해서 내국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팜플렛, 뭐 임자권 등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광고 홍보 비용의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은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해서, 여기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하면 조금 용어 어려운데, 특수관계인 간에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제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우리 출연받은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취득을 한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등을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출연자나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는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해 가지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서 뭐 정상가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여기 보시면 공익법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소유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등에 이러한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공익법인이 해산 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보통 우리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 결의하고 나서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배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공익법인은 만약에 자녀 재산이 있다. 자녀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공익사업 목적으로 해서 출연된 재산인데 이 중에서 자녀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내서도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기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그 재산 가액을 공익법인이 기속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공익법인 당초에 증여받은 걸로 봐서 당초에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이제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한 10분, 한 9분 정도 쉬었다. 10시 한 55분부터 저희가 바로 55분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